세 번째는 군부의 정치 개혁의 형태입니다. 이 메덴 교수에 의한 어떤 군부의 정치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어떤 조정자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부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 어떤 기후가 여기에서는 마비되어서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라든지 혼란, 부패가 극심할 때 이 군부가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조치를 강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다시 헌정의 절차를 통해서 민간 정부의 이 통치권을 이양하고 군은 어떻게 됩니까?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조정자양은 정치 기구에 어떤 이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헌법 수호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개혁이나 혁명 선구자로서의 어떤 지배자형이다. 군부가 이 조정자로서의 행동을 할 때는 기존의 정치 제도를 근본적인 어떤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지 않고 민간 정부의 어떤 헌정 제도가 효율적으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로 복귀한 데 반해서 개혁이나 혁명의 선구자로서의 어떤 군부는 현존하는 정치 제도를 근본적으로 이 개혁하거나 그다음에 장차 어떤 효과적인 민주정치 수립을 위해서 어떤 이미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이나 이 혁신을 시도하기 위해서 군부가 어떻게 됩니까? 직접 정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 제도를 이 창조하기 위해서 혁명적으로 민간 정부의 어떤 정치 구조를 대체해 버리는 지배자형 형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민간 정부 후원자로서의 어떤 후견자형이다. 이 유형은 뭐냐면 군부가 이 직접 정권을 장악하지 않고 묵시적인 이 강제로서 민간 정부가 정책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 제요건들을 배후에서 이 마련해서 이 후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이 정치 일선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배후에서 무력이란 어떤 물질적 이 강제력에 의해서 민간 정부에 대해서 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군부의 후견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군부가 이런 어떤 정치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부의 어떤 정권 장악이 헌정의 수호자로서의 어떤 조종자라는 입장에서 정당화되었던 경우에 있어서 이 권력의 매력과 권력이 갖는 이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심중을 지배하게 되고 이 결과로 인해서 군부가 민정이영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뭐냐 하면 정권을 장악해서 이것을 실적으로 민간 정부에 이양을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보면 그 정권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떤 모든 것들을 전력을 잡다 보니까 이 이제 민간에 이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주저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보면 몇 번의 어떤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군부가 제도 개혁의 어떤 선구자로서 이 지배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 여러 제도의 어떤 혁명적 개혁이 단행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단시일 내에 이 개인 활동 자유가 보장되리라는 이 전망이 희박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군부와 민간 정부의 어떤 관계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군사 쿠데타에 대한 어떤 공포는 안정화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분열적이고 정치적 불안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런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 부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민간 정부를 이양하는 데 주저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어떤 제도라든지 혁명적 이런 것들이 이 단실 내에 어떤 자유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희박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안정화되기보다는 더 분열적이고 정치적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군부의 어떤 구조라든지 통치, 철수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절 군부 정권의 어떤 구조와 통치 및 우리가 철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부 정권의 어떤 구조적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권위주의적 정권이다라는 거죠. 권위주의적 정권. 그래서 이 군부 정권이 대두되는 국가들이라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위기 이런 걸 어떤 겪었던 나라는 이제 군부가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나 그다음에 혁명적 사상이 지배하는 이 격동기에 정치적 질서와 어떤 지지 기반을 갖추지 못한 이 사회에 이제는 권위주의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아시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제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이 군부 정권은 허약한 어떤 면에서는 민간 정권을 대체하고 특정 목적을 표방한 이런 혁명으로부터 이제 국가를 수호한다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권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집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약한 민간 정부를 대체한 어떤 이 군부 정권은 소수의 어떤 이 과두 정치 엘리트가 주동 세력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가 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국가적 통제 중심의 어떤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를 이제 수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두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이 군부 정권 이게 민간 정권이 이제 이루어가지만 실적으로 보면은 이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두 정치 엘리트는 뭐냐면 소수의 우두머리, 소수의 어떤 엘리트라는 거죠. 소수의 엘리트들이 국가의 어떤 최고 기관을 조직해서 행하는 독재 정치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는 군부가 그것들을 장악하는 이러한 요소가 이제 우리가 권위주의적 우리가 그 정부라고 우리가 정권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펄무트라는 이 교수는 이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제 그분의 어떤 이제 구분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는 자,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이제 여기는 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사회적 요인은 자, 저수준의 어떤 사회 결집력, 그다음에 사회적 양극화와 중상층 취약성, 그다음에 사회 집단 구성원 간의 어떤 이질적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종속될 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기에서는 권위주의적 정권이 여기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군사 정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저수준의 어떤 보면은 이제 사회 결집력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자꾸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면서 이 중산층이 깨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질적 가치 체계가 이루어져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사회적 요인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적 요인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수준의 어떤 정치 제도화와 이 정치 구조에 지지 기반이 결여되고 있다. 그래서 허약하고 비효율적인 정당, 그다음에 민간인에 의한 군부의 어떤 정치적 이용으로서 집정 관료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정 관료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관료제라는 것은 이 피라미드 계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식 계층으로 짜여진 이 전문적인 어떤 우리는 관료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허약한 이런 어떤 그 것으로 인해서 이 군부의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요인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린즈 교수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그 전근대적인 이 농업 구조 사회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근대화로 인해서 이제 이 산업 발전 단계로 이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의회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 국민의 어떤 충성이라든지 추종 이런 거를 확보할 만한 어떤 그런 정당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사회일수록 군부 정권이 이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군부 정권이 이제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도입이 되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정당 정제 체제, 그다음에 민주화, 이런 어떤 선진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어떤 사회일수록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군부 정권이 이런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도넬의 어떤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군부 정권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군부 엘리트는 자, 여기는 그 군부 엘리트는 행정, 그다음에 기술 엘리트, 기업 엘리트 이런 어떤 특정한 사회 계층 사이의 어떤 이 결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군부 정권을 관리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로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사회가 확립되고 이런 어떤 정당 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사회가 안정화되지 못한 이러한 사회에 있을 때는 행정 기술할때 이런 특정 계층 사이에 결탁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군부 정권을 들어주면서 이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가 이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경쟁과 이제는 참여의 우리의 부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부는 쿠데타가 성공하면 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이제 군부가 이 쿠데타를 성공하면 이제 뭐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떤 거냐 보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당 정치 이런 것들이 민간 단체들이 해체되거나 그다음에 그 행위가 위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라든지 정치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되고 그다음에 그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알 권리엔 어떤 신문이 폐간되고 그다음에 이 선거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이 법원의 권위가 축소돼.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습니까? 군부 정권의 손에 집중되어 있어서 경제 제거와 참여 봉쇄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미얀마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사태에서도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 국민의 어떤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것들이 제한됨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알 권리도 제한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우리가 삼권이 분립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어지고 누가 통보하니까 군부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는 경쟁이 제거되고 그다음에 참여 봉쇄 이런 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부 엘리트들은 이 쿠데타를 통해서 민간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로 이제는 정당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군부 엘리트들이 이 쿠데타를 하는 거는 이 민간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 실패에 책임 있는 이 간주로 인해서 민간 엘리트들의 활동을 어떻게 돼요? 제한하거나 그 권한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수지 여사 같은 미얀마의 어떤 수지 여사, 앙수 수지 여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정당에 가입된 모든 어떤 엘리트들을 구금하고 감금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도 모든 어떤 제한을 이렇게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 그리고 군부들이 모든 것들을 통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군부 엘리트들은 그 대신에 어떤 면에서는 이 거래와 협상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민주주의적 통치에 의한 유연성과 이 자발성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우리가 또 그런 현상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활동에 대한 어떤 부정적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협상이라든지 이 경쟁, 그다음에 참여, 그다음에 요구 이런 어떤 표출을 봉쇄함으로써 정권의 어떤 폐쇄성을 직접적으로 이제는 유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군부의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행동 통일을 가져와서 명령 통일, 명령식 계층의 통일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표출된다고 하면 이 정권의 폐쇄성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는 과거로 가면 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 이제 군부 정권은 어떻게 되냐면 자 군부 정권은 이 국가 통치에 있어서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시민의 어떤 투입 기능이 이제 극소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중정당, 이 대중정당 정치 제도와의 어떤 중요성이 이제 인식에 대한 부족이 되고, 그 다음에 경쟁과 참여의 부재, 이런 어떤 특징을 이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군부 정치가 이제 통제를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민의 투입 요소, 그 다음에 의결권,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극소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쟁과 참여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군부 독재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정치 없는 정책 결정이다. 정치 없는 정책 결정이다.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정책이라는 것은 권위 있는 어떤 공공기관이 문제 해결이나 이 공공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행정적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당위성에 입각해서 의도적으로 이를 선택한 장래의 어떤 행동 지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어떤 개인이나 이 사적 집단에서가 아니라 정부의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정치적, 행정적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군부가 통치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치 없는 정책 결정을 이루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는 실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타협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협상하고, 그다음에 참여하고, 그런 요구들이 이 봉쇄당하다 보니까 정권의 폐쇄성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 정부와 정부 밖의 사람들의 어떤 견해와 그다음에 이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부만의 어떤 그런 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정부, 그다음에 어떤 정부 밖의 이런 사람들 간의 이런 어떤 이해, 견해가 존중돼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 결정 대안 선택에 사용되는 어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부 결정이 각 대상 영역에 미치는 이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군부 엘리트는 쿠데타를 주동한 이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서 이 정치 없는 정책 결정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는 군부 엘리트의 어떤 엄격한 위계 질서, 그다음에 관료적 환경 속 이런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사회와 경험, 직업 훈련, 그리고 정치적 태도 이런 것 등에서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군부 엘리트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군부의 정권은 의사 결정을 비정치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것으로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영적으로나 그다음에 기술적 기준에 의존하게 되고, 국가는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의사 결정은 군사 문제의 해결에는 어울리지만 실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정부 결정의 어떤 영향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자, 군부 정권의 어떤 통치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현실보다 더 쉽게 조절될 수 있고, 정부 결정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여기서는 믿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이 어느 군부 엘리트들은 모든 문제들을 정부가 올바른 행동 방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외길로, 즉 어떤 면에서 보면 대중적인 이해나 편견, 그 다음에 제도적 어떤 정치 장애물, 경제, 사회적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군사 정권의 어떤 구조적 특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경영적이고, 그다음에 경영적이고 기술적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 의해서 여기는 군부 엘리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매우 능력 있는 정책 결정자로 믿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성과 과학성과 유연성이 부족한 경직된 정책 결정의 어떤 과도한 이 믿음의 추구는
비현실적이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인 통치자의 인기 영합에 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부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정부라든지 정부 밖에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유연성이 이러한 그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군부 정권의 어떤 통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국제 정치 속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오타가 났네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가 뭐냐면 세차게 밀어닥치는 민족주의 물결 그리고 군부의 어떤 정치 참여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2차 세계전을 거치면서 왔다는 거. 그러면서 이 파이너 교수는 한 국가의 어떤 정치 문화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떤 정통성이 널리 일반에게 인정되어질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회의 어떤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민간인의 제 절차와 기구 그 다음에 권위 있는 것으로서 일반에게 널리 승인되어질 경우 그 다음에 널리 일반 대중이 이와 같은 어떤 민간 제도에 이 애착을 느끼고 참여하게 될 경우 이럴 때 이 한 국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에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그 어떤 정치 문화의 수준은 높지 못하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너 교수는 일반 대중의 어떤 문민 통치 제도에서 애착이 희박한 곳에서는 이 군의 정치 참여 현상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문민 통제 이러는 것들이 그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애착심 이런 것들이 낮은 곳에서는 희박한 곳에서는 정치 참여 현상이 이제는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군부 정권의 어떤 철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부 정권의 어떤 통치 방법은 자, 이제 그 군부 엘리트들은 이번 네. 자, 군부 정권의 철수 방법은 군부 엘리트들은 이 권력을 장악 후 언제나 뭘 내세우냐면 이 혁명지도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군사혁명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고 그다음에 최고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소수 장교의회에서 행사되는데 이 군부 엘리트들은 지방행정 단위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선거의회에서 구성된 기존의 어떤 기구라든지 공직자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해체하고 헌법을 정지시키고 어떤 시민적 자유에 대한 이 유보와 정치 체제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이 정치 과정의 어떤 모든 통로나 구조는 해체돼서 사라지고 오직 어떤 면입니까? 군사혁명위원회 이 통제만을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꾸 얘기하는데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 이게 보면 다 이런 어떤 그런 선거에서 구성된 기구라든지 공직자를 다 해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무슨 하여튼의 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원의 어떤 그런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군사혁명위원 등이 살아남으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지지 기반을 획득해서 초기의 어떤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를 제도화해서 장기적인 어떤 체제 기반, 이 체제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어떤 것으로서 간주되는 정치적 행동의 규범을 마련해야 되고 권력 계승의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결정을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사혁명위원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하지만 계속적으로 또다시 군사 쿠데타라든지 군사혁명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지지 기반을 획득해서 초기에 이런 어떤 고립 생태를 벗어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제도화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행동 규범을
이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군사혁명이 살아남으려면 그런 조직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군부 정권이 이제 물러나야 할 경우는 이제 언제 이제 있느냐라는 거죠. 군사 정권이 물러날 때는 자, 이 첫 번째는 이제 제도화라는 거죠. 제도화. 자, 군사 쿠데타의 어떤 주도 세력이 정당을 조직해서 민간화해서 새 정부를 수립해서 군부를 계속 지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될 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주도 세력, 이 주도 세력 중 일부는 민간화해서 계속 전체에 참여하는, 그다음에 유사한 민간 정권의 어떤 주체가 되는 것이고, 다른 일반 군인은 이 군대에 복귀해서 그들이 믿는 지도자를 지지해서 통치의 길을 보다 확실하게 닦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퇴진이 있습니다. 퇴진은 뭐냐면 퇴진은 자, 일정 기간 이 군부 통치를 끝내고 병영으로 복귀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강제 퇴진과 여기는 자발적 퇴진이 있는데, 이 강제 퇴진이라는 건 뭡니까? 자, 군사 정권이 민간인이나 다른 군인에 의해서 이제 또 정권이 전복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지 않게 조기에 이런 것들이 정착되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 퇴진이라는 것은 군부 정권이 자진해서 이제 민간 정권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군부 정권의 어떤 퇴진의 사회적 조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국내적 조건과 국외적 조건이다. 국내적 조건은 자,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민주화의 기대에 떨어지는 이 정치 일정을 추진하거나, 그다음에 장기 군사 통치를 유지를 할 때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국외적인 조건은 자, 대외 전쟁에서 패배했거나, 그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이 중단됐을 때 이런 어떤 군자 정권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요약을 해보면, 자, 민주국가에서 문민 통제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민군 간의 어떤 역할과 기능 분담 속에서도 이제 민군 융합 체제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부 엘리트에서는 군 본연의 어떤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군 직업주의적 가치와 실천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엘리트에서는 자, 민간 사회의 어떤 민주화, 개방화, 지방화 변화 속에서 자, 군을 신뢰하고 지원해서 국가 발전과 또 국가 안보의 어떤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루어갈 때 민군과의 관계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민군간과의 관계가 잘 될 때 국가 발전과 국가 안보의 어떤 초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이 너무나 강하든지, 민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을 어떤 면에서 보면 통제를 너무 강하게 한다든지, 어떤 무시한다든지 이래도 안 되고, 또 군이 너무 강해서 민을 어떤 면에서 정치하고 통합한 어떤 통제하면 또 안 되고, 하여튼간에 이런 어떤 군과 민은 어떤 신뢰하고 지원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국가 발전의 어떤 그런 원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민군의 어떤 그런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75분 이런 강의는 계속적으로 잠깐 쉬었다 이어져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나중에 가면 목소리도 조금 이렇게 잠기고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그 민군과의 관계는 어떤 현상인지 유학적인 이런 측면에서만 봤을 때도 아마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이제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이제 강의가 없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강의 들으시면서 또 휴식도 갖고 그런 생활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